자, 이번에는 사역동사, 지각동사로 개념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됐죠? 자, 여러분, 자, 제가 역시 퀴즈를 내겠습니다. 퀴즈. 자, 1, 2, 3, 4번에서요. 1, 2, 3, 4번에서 3, 4번에서 여기 힘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개의 문장에서 히가 하는 역할의 공통점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찾았어요? 뭡니까? 결혼하다, 앞에 to가 붙어 있건 없건 간에 결혼하다의 의미상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가 결혼하죠?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죠. 나는 원한다. 그가 제인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여기는 시작. 나는 기대한다. 그가 제인과 결혼하기를 기대하고, 이거 해석한 연습했잖아요. 자, 나는 허락했다. 그가 제인과 결혼하기를 허락했어. 이거는 나는 만들었다. 그가 제인과 결혼하도록. 자, 그런데 똑같이 보죠. 그가 제인과 결혼하고 여기도 그가 제인과 결혼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다 to를 썼을까요? 여기는 to 안 쓰고 동사 원형을 썼을까? 이게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make가 사역동사라서 동사 원형을 썼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왜 선생님 여기는 말이죠. to를 썼는데 여기는 to가 안 쓴가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요. 이게 사역동사니까 to를 안 쓰고 동사 원형을 쓴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사역동사는 똑같은 패턴인데 뭐죠? 아까 그런 것처럼 나는 허락했어. 그가 제인과 결혼하는 걸, 그가 제인과 결혼하기를 원해. 이런 거나 나는 만들었어. 시켰어. 그가 제인과 결혼하는 걸 결혼하도록 시켰다. 똑같은 그가 제인과 결혼하는 거잖아. 똑같은 건데 패턴인데 왜 여기는 동사 to를 붙이고 여기는 동사 원형을 쓰냐 이겁니다. 지각동사랑 마찬가지죠. 왜 그러냐 이거지. 오케이? 이게 지금 설명이 돼야 됩니다. 원하는 거하고 내가 원하는 거하고 그가 제인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의 의미 덩어리로 묶습니다. 결혼하는 거는 어때요? 서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가 제인과 결혼한 게 아니죠. 또 내가 기대한다고 해서 그가 제인과 당장 결혼한 게 아니야. 설령 결혼한다 하더라도 어때요? 당장 일어난 게 아니라 자, 우리가 to 부정사는 to는 자, go to school.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go to school에서 to. 자, 학교로 가다. 어디로 가다.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방향성. 오케이?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과거의 방향이 아니라 어디 방향? 학교로 가는 거니까 아직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장소는 학교를 향해서 가고 있지만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바꾼다면 어디로? 그러면 과거일까요? 미래일까요? 당연히 미래죠. 오케이? 그래서 to 부정사는 미래지향적, 미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의 상황을. 오케이? 그래서 원하는 거하고 결혼한 것은 지금 당장 일어난 게 아니라 설령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시간차가 많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나온 to는 있잖아요. to는 원하는 거하고 기대하고 허락하는 거하고 그 별거. 그가 제인과 결혼하는 사건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marry라는 동사가 여기 앞에 to를 붙여가지고 나는 그가 제인과 결혼한 사건은 내가 원하고 기대하고 이런 이 사건과는 어때요? 별개로 존재한다라고 방어막을 쳐주기 위해서 to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어민 학자들은. 오케이? 근데 여기 한번 볼까요? 나는 시켰다, 만들었다, 그가 제인과 결혼하도록. 이건 어때? 실제로 그가 제인과 결혼하는 사건이 실제로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만든 거 시킨 거하고 그가 제인과 결혼하는 사건은 별개로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여기 별개로 분리해야 된다라는 방어막, 바리케이트를 거둘 수밖에 없는 거야. 그가 제인과 결혼하는 사건은 내가 그렇게 만드는 그 사건에 같은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돼서 포함된다, 만들다라는 사건에 종속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어막을 치고 싶어도 칠 수가 없는 겁니다. 알았지? 그래서 동사 원형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방어막을 걷어버리면요. 당연히 그럼 여기 뭐야?
방어막을 걷었으면은 여기다가 결혼한 사건이 과거니까 married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봐야죠. 시간이 과거니까 과거 쓰면 되지. 그래서 나는 그가 죄인과 결혼하도록 만들었다 하면 되는 거잖아. 어차피 방어막을 연결하기 위해서 있는 to의 방어, 이 to, 이것까지 제거했으니까 당연히 어때요? 방어막이 사라지니까 시간이 과거니까 ed 붙여야 되지 않을까? 과거형을 써가지고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한 문장 안에 동사는 하나뿐이야. 오케이? 하나뿐이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ed를 붙이면 얘도 동사가 돼버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동사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동사 원형을 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연결하기 위해서 to가 필요했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방어막을 칠 수 없기 때문에 to를 생략했을지라도 항상 동사 원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시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죠. 자, 나는 그가 어때요? 떠나게 만들었다, 시켰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가 떠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케이? 저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죠. 11번. 자, had하고 let, have, make, let 이 세 가지 동사는 사역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보죠. let은 허락하답니다. 그래서 나는 허락했어. 그가 나의 자동차를 몰도록 허락했어. 그러면 이거 어때? 그가 내가 허락하는 거하고 자동차를 모으는 거에 동시에 발생한 겁니다. 내가 허락하는 순간 자동차를 몰고 떠난 거죠.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허락하는 거하고 그가 자동차를 모으는 것이 따로 별개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알았지? 실제로 그런 사건이 발생했잖아. 됐죠? 무슨 말인지? 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had 이거 보죠. 나는 그가 방을 청소하도록 시켰다. 근데 이때 had는요. have의 과거잖아. 이건 시킨 게 아니고 사실은 부탁한 겁니다. 원래 have가 뜻이 뭐야 이거? 가지다,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야. 원래 have는 사전을 찾아보면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 무언가를 나의 통제 아래 두다라는 뜻이 have입니다. have. 그러니까 보죠. 이거는 그가 방을 청소하는 그 사건을 어때요? 나의 통제하에 두었다 이 말이야. 결국은 내가 무언가를 시켜가지고 그가 결국은 방을 청소하게 된 겁니다. 오케이? 그렇지만 이때 have는 명령적으로 시킨 게 아니고요. 그런 사건이 발생하도록 내 통제하에 둔 거니까 어때요? 상사가 밑에 부하 직원에게 이거 해! 라고 강력하게 안 하면 죽인 게 아니라 오케이? 이거 좀 해주겠나? 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방을 청소하도록 부탁을 한 겁니다. 오케이? 이럴 때 have를 쓰는 건데요. 보죠? 그러면 그가 방을 청소하는 거하고 내가 그렇게 통제하에 둔 것은 어때요? 동시에 일어났고요. 오케이? 그리고 분명히 그가 방을 청소하는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그지? 그래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시킨 것 따로, 방을 청소한 것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바르케이트를 치는 to를 쓸 수가 없고 동사 원형을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가 help라는 동사가 우리 클릭다 보면 help는 사역동사도 아닌데 봐봐. 나는 도왔다. 그가 그 일을 끝마치는 것을 도왔다 했을 때 당연히 연결하기 위해서 to가 있어야 되는데 방어막을 쳐주기 위해서 to가 있어야 되는데 왜 to가 없냐 이겁니다. 방어막을 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죠. 방어막을 칠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보죠. 그가 그 일을 끝마치도록 도운 겁니다. 그러면 어때 이거는? 그 일을 끝마치는 것이 먼 훗날에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도와주는 그 순간에 그 일이 끝나는 거잖아요. 3시간을 도와줬던 그 도와주는 그 시간 길이 그 동안 안에 일이 끝마쳐지는 거잖아요. 그때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차가 존재해 안 존재해? 그래서 일을 끝마치는 거하고 도와주는 거하고 별개의 사건으로 존재할 수 없어. 그래서 어때요? 방어막을 칠 수가 없이 동사 원형을 쓰는 겁니다. 여기는 그럼 왜 그 일을 끝마쳤다. 과거형을 왜 안 썼지?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이거는 시제에 영향을 받지도 않고, 그리고 그게 시간에, 그게 인칭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동사 원형을 쓰기 때문에 이걸 갖다 우리 뭐라 그래서 부정사라고 했잖아요. to가 지금 사실 생략됐다고 보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자, 그가 그 일을 끝마치는 거. 종속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to를 연결하기 위해서 to가 필요하지만 to를 안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help. 선생님, 이거 help는 왜 시키다도 아닌데요. 시키다도 아닌데 help는 왜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여기 help를 넣어가지고요. 이렇게 to를 안 쓰고 동사 원형만 쓸까요? A가 B 하는 걸 연결하기 위해서 to가 필요하지만 왜 to를 안 썼을까요? 또 여기 help 여기도 넣을 수 있거든요. A가 B 하도록 돕다. 오케이? 둘 다 가능한 겁니다. 됐어요? 예. 상황에 따라서 to를 넣게 되면 어때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의 영향력이 별로 안 큰 거야. 오케이? 그래서 도와주긴 도와줬고 그 일이 좀 내가 도와주는 그 순간 그 이후에 일이 끝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와우, 레슨. 이건 허락하다도 아닌데요. 시키다, 허락하다라는 동사지, 의미지. 이게 시키다는 의미도 아닌데 왜 사역동사라고 했냐 이거야. 오케이? 왜 사역동사라고 했냐. 이게 문제라는 거지. 이게 한문 시간도 아닌데, 예, 이렇게 한문이 막 나와서 난리가 아니네. 오케이? 사역이란 말은 이게 시킬사, 부릴사자, 뭐 일을 부린다는 거야. 시킨다 뜻이야, 시킨다. 그래서 시킨다. 그래서 어떤 임무, 일을 시킨다는 뜻이야. 어떤 일을 하도록. 이게 정확하게 사역이라는 의미인데요. 아까 여기 보죠. 렉 같은 동사는 어때 이게 그가 나의 차를 운전하도록 허락하다는데 시키다가 아닌데 이걸 사역동사로 한다 이 말이야. 이게 문제야. 오케이? 평소에 여러분도 궁금해하잖아. 렛이 시킨 게 아닌데 왜 이게 사역이란 말은 시킨다는 뜻인데 왜 이게 사역동사지? 라고 한 번쯤은 궁금해 봤을 겁니다. 오케이? 자, 이런 이유들. 그래서 그러면 그 정확한 사역동사의 의미는 뭐냐? 원래 의미는 뭐냐 이겁니다. 원래 의미는 이거야. 원래 영어 학자들이, 통사론 학자들, 즉 문법 학자들이 이렇게 정의해 놓은 겁니다. causative verb라는 거는 오케이? 이런 거야. 이게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 응?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볼까요? causative 해가지고 1번적으로 이건 cause가 뭐야? cause. 이게 원인이고요. 원인. 그러면 동사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원인이 된가, 어떤 일을 일으키다, 일어나게 만들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causative, 해용사형이 causative인데요. 여기 보겠습니다. causative verb라고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서 이렇게, 이게 지금 옥스퍼드 영어 사전입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causative verb는 표현합니다. 어떤 원인을 표현한대요. 예를 들면 blacken이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이거 어때요? 그런데 그것을 의미해요. 검정색이 되도록 become black, 검정색이 되는 걸 야기한다는 걸 의미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도록 야기시킨다는 거야. 오케이? 이게 바로 causative verb입니다. 자, 그러니까 make는 오케이 뭐 하도록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시켰어. 오케이, 이거 사역동사라는 것은 납득이 가. 시킨 거니까. 그런데 have도 오케이 그런 상태를 가지게 했으니까, 그런 상태가 되게 내가 가졌으니까 시켰다 정도로 칩시다. 시켰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대신 물론 명령조로 시킨 게 아니죠. 근데 lesson 허락하다죠. 시키다가 아니지. 근데 왜 이걸 사역동사 집어넣었어? 그러니까는 논리적으로 모순이 발생한 겁니다. 오케이? 이건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정확한 명칭은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정확한 명칭은 causative verb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언어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causative verb는 표현합니다. 뭘 표현하냐? 뭘 일으키는데요. 또 다른 어떤 대상자, 참가자가, 즉 또 다른 행위자가 to perform, 어떤 행동을 행하도록 야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한 상태를 겪도록 야기시킨다. 이게 바로 causative verb입니다. 그러면 다 연결되죠. 시키는 것도 결국은 다른 행위자가 뭔 일을 행하게 하는 거고, 또 어떤 상태가 되게 만드는 것도 결국은 그렇게
일을 그렇게 행하도록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원인을 제공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have, make, let 다 어때요? 그래서 have, make, let이 사역동사 이제 positive 버브인데 마땅히 이거를 한국어로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정한 뭐죠? 만들어 놓은 용어가 아니고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더 빨리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잖아.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언어 연구도 일본 사람들이 먼저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단어가 바로 사역. 마땅히 붙일 만한 이름이 없는 거야. causative verb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사역 동사라고 한 거야. 근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사역이란 말은 맞지가 않죠. 오케이? 맞지가 않습니다. causative verb라고 해야 됩니다. 앞으로 다 같이 뭐라고 시작? causative verb. 그렇지만 편의상 저도 수업하면서 어때요? 그냥 사역 동사라고 하겠습니다. 지각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지각 동사도 뒤에 to 안 쓰고 동사 원형을 쓰는 거냐? 이거 보겠습니다. 자, 보죠. 나는 보았습니다. 그가 떠나는 거를. 떠나는 사건, 내가 본 사건하고 떠나는 사건이 어때요? 서로 별개로 독립되어 있나요? 아니잖아요. 오케이? 그가 떠나는 사건 내가 본 겁니다. 내가 본 거, 뭘 봐가? 이 전체, 그가 떠나는 그 상황을, 사건을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뭘 이제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본 거잖아.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일어난 거지. 오케이? 그래서 얘 따로 할 수 없기 때문에 to를 쓰지 않고 동사 원형을 썼다. barricade, 방어망을 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경계선을 치지 않았다. 이런 뜻이야. 됐지? 그럼 모든 의문이 다 풀리는 거야. 오케이? 다 풀리는 겁니다. 됐죠? 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이런 것도 봤을 거야. help 뒤에 당연히 어때요? 여기 보죠. I want to live in this city. 나는 이 도시에서 살고 싶다라고 했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는 뭐죠? 똑같이 원한다, 이 도시에 사는 거 연결하기 위해서 to가 있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이 약은 도와줄 거다. 고통을 줄이는 거를 도와줄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연결하기 위해서 고통을 줄이는 걸 도와준다. to가 있어야 되겠지. 근데 여기는 to를 썼는데 여기는 왜 to를 안 썼냐 이겁니다. help한 동사는 특이하죠. 오케이? 왜 안 써도 될까? 물론 써도 돼. 써도 되는데 안 쓰는 경우가 더 많아. 왜 안 쓸까요? 안 써도 될까요? 여기 보죠. 이 약을 먹으면 고통이 어때요? 줄어든 것은 기정사실이야. 오케이? 의사 약을 주면서 to를 써버리면 어때요? to를 써버리면 이 약이 도와줄 건데 네 고통이 줄어든 거하고 이 약이 고통을 도와주는 거하고 별개의 사건이다. 이 약을 먹어도 어때요? 안 나을 수도 있어. 라고 말한 병사, 라고 말하는 어때 약사가 없겠지. 그러니까 to를 쓴 게 아니라 안 쓴 거야. 왜? 이 약은 도와주는데 반드시 네가 고통을 줄이도록 도와주는 거야. 도와주는 사건과 약을 먹자마자 어때 동시에 같이 고통도 줄어든다. 먼 훗날의 고통이 줄어든다라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to를 안 쓰고 동사 원형을 썼다. to를 써버리면 어때요? 별개가 되니까 완벽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의문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왜 let은 사역동사도 아닌데 그러면 사역동사로 하느냐? 허락한 건데. 그리고 왜 help 뒤에는 help 목적어 뒤에 동사 원형을 맨날 쓰느냐? 오케이? 이런 의문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 됐어요. 여기는 지금 이제 이런 의문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선생님, 이거 아까 causative verb로 해가지고 어떤 원인이 일어나게 만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케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이끌고 야기시킨 걸 해서 그게 causative verb, 사역동사라고 했는데, 이제 이거는 causative의 완전히 어때요? 원뿌리가 되는 동사, cause라는 동사인데 왜 여기는 지금 어떤 일이 그가 그 도시를 떠나도록 그 사건이 야기시켰다. 진짜로 여기는 to를 안 붙이고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그가 결국 그 도시를 떠나게 만들었으니까, 떠났으니까. 그 사건이 발생했잖아. 근데 왜 여기는 to를 썼냐 이거지. 개도 똑같은 거야. 개도 원하게 하다라는 뜻이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만들다라는 뜻이야.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그 사건이 그가 그 도시를 떠나게 만들었어. 그렇게 했어. 그럼 여기는 왜 to를 썼냐 이거지.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지만 이건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그는 도저히 어때요? 그 도시에서 어때요? 뭐 생각해 볼 그런 여지도 없이 그냥 떠난 겁니다. 무조건 살기 위해서 그냥 떠난 거야. 반항할 수도 없어. 생각할 겨를도 없는 거야. 근데 이건 뭡니까? 그 어떤 분명히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어. 그런데 그가 떠나도록 이야기했다. 이건 어때요? 여기 보죠. 그의 의지도 포함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좀 심각한 일이 이 도시에 살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는데 그래도 이 도시 마음에 드는데 떠날까 떠나지 말까 막 이렇게 고민한 거야. 그리고 어때요? 자기 집에 자기 와이프도 떨어지 말고 좀 이렇게 살아보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와이프 도저히 이 도시에서 못 살아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떠나자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떠난 거지. 그러니까 떠나는 사건과 그 사건이 발생하는 사건에서 발생한 사건이 어때요? 이건 별개의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오케이? 그가 떠나는 것이 영향을 미쳤지만 사실 어때요? 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안 떠날 수도 있던 상황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to를 붙였다. 종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됐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됐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냥 외우면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당신 설명한 거 어려워. 머리 아파. 나는 최대한 내가 쉽게 납득이 가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머리 아프다. 그게 머리 아팠다면 진작 이거까지 안 들었겠지만, 설령 그런다 하더라도, 목적어지만 목적어로 해석하지 않고, 뭐뭐가, 또 뭐뭐에게라고 해석했다. 그리고 이걸 뭐뭐 하기를 또는 뭐뭐 하도록 이렇게 해석했다. 그리고 이건 어때요? 똑같은 패턴인데 당연히 연결하기 위해서 to가 있어야 된다고. A가 B하도록 시키다, A가 B하도록 허락하다. to가 있어야 되는데 to를 안 썼다. 동사 원형을 썼다. 이 세 개 외워두면 되고 지각동사 외워두면 돼. 이렇게 동사 원형 쓴다. 이렇게 머리 아프면 그렇게 외워지면 되는데 논리적으로 이해하니까 훨씬 더 마음이 편하고 소화가 되는 것 같잖아. 오케이? 항상 논리적으로 뭔가를 접근하려고 우리가 노력합시다. 됐습니까? 자, 여기 교재에 나오는 내용 몇 개만 해석을 해보고요. 지금 몇 개만 해석해보고 여러분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습을 쭉 해오시고 저랑 같이 해석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게 숙제입니다. 여러분 16번 있죠? 16번은 여기까지는 지금 어때요? 사역동사가 아니라 그냥 주동 목투 구문의 예문인데 16번은 여기에 집어넣어버렸어요. 그 예문에. 그런데 16번이 사역동사가 들어갔어요, 지금. 오케이? have, 오케이? have your kid. 오케이? 그래서 그냥 한 김에 해봅시다. 당신은 be about는 막 뭐뭐 하려고 하다는 뜻이야. 새로운 가족의 랩탑 컴퓨터. 이게 뭐 노트북이야. 노트북을 사려고 하고 있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명령문이네. have. 가져라가 아니라 have 목적어 동사 원형이죠. 그러면 어때요? 너의 아이들이 네가 어때요? 쇼핑하는 걸 돕도록 해라 이런 뜻입니다. have 목적어 동사 원형. A가 B 하도록 부탁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너의 아이들이 돕도록 부탁해. 또다시 help에서 또 help 이거 또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여기서 또다시 여기서 뭐야? 여기서 또다시 주동 목투 구문에서 오케이? 사역동사 개념이 발생했네요. help는 논말. 그래서 돕다. 네가 어때요? 그거를 찾으러 쇼핑하도록 도와주게 부탁해라 이런 뜻이야. 여기 보죠. 또 help라는 놈은 어때요? 뒤에 목적어 뒤에 또다시 어때요? 동사 원형을 썼죠? 오케이? 왜냐면은 도와주는 것이 쇼핑하는 거하고 같은 선상에서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알았지? to를 안 쓴다는 겁니다. 안 쓰고 동사 원형을 썼다. to를 써도 된다. 자, 일단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래서 6번은 이거는 이렇게 사역동사에 범위에 들어간 겁니다. 그 예문이 됐죠? 자, 그 다음에 17번 시작. 선생님은 만들었다. 내가 rewrite 다시 쓰도록 보고서를 그래서 다시 쓰도록 시켰다는 얘기죠. 내가 보고서를 쓴 사건이 발생했어. 먼 훗날에 발생한 게 아니고요. 알았죠? 선생님이 시켜서 그 일이 일어나게 만들었어. 시킨 거하고 보고서를 쓴 것은 거의 동시에 일어난 거야. 비록 하루 이틀 뒤에 일어난 거지만 결국은 선생님이 그 나를 보고서를 시킨 거하고 내가 보고서 쓰는 사건은 독립해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결국 일어났잖아요. 시켜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동사 원형을 툴 방어망을 칠 수 있는 바리케드라는 툴을 안 쓰고 동사 원형을 썼다. 자, 시작. 아빠는 허락했습니다. 내가 동사 원형 그의 차를 사용하도록. 오케이? 로라는 헤드 부탁했습니다. 내가 그 집에 페인트를 칠하도록. 오케이? 부탁한 거하고 내가 페인트를 칠하는 것은 어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어. 실제로 페인트는 칠했잖아요. 됐습니까? 됐습니다. 여기 20번 보면 분사라고 나왔는데요. 분사. 이건 나중에 분사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분사에서 20번은 돌아와서 다시 설명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되는 거냐? 나머지 21번부터 예, 33번까지 와우, 맞네요. 36번까지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석을 해 오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은 지금 실제 독해 지문 속에서 뽑아온 거라서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단어 찾고 차분하게 제가 오늘 설명한 것을 바탕으로 해석하면 다 해석이 될 겁니다. 됐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